재외동포 대학생들이 전북을 방문해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체험하며 자신의 뿌리찾기 여행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업체가 장애인들이 민원을 내자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이던 오징어가 군산 해상에서 주로 잡히면서 새로운 수익 어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하트세이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전북에서 뿌리찾기에 나섰습니다. 빙상 대회장과 축제장에도 하루 종일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다양한 한복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복을 갈아입고 머리 장식까지 마치자 우리나라 여대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21개 나라에서 모국 연수를 위해 전북을 찾은 재외동포 대학생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단아한 자태로 한옥마을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 전통을 체험합니다. 태권도도 보고 수박도 따보고 딸기잼 같은 체험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한복도 입어보고. 앙증맞은 유치원 선수들이 얼음 위를 내달립니다. 어설픈 자세로 넘어지기 일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은 얼음 못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찾은 대회장이지만 빙상장에서의 주말은 온 가족이 더위를 이기는 데 제격입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스케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십 가지의 무궁화 꽃과 잎을 이용한 차부터 전통 자수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화려한 무궁화를 그려놓은 뒤 그늘에 말리면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무궁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좀 더 뜻깊은 축제가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2, 3년생 무궁화 묘목 1,500그루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업체가 콜택시 이용자인 장애인을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들이 군산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위탁 업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업체가 여러 차례 콜택시 예약을 누락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10시만 되면 여기 용동 같은 데 가봐요. 상가불 다 꺼져요. 근데 뭘 나오려고 그래요. 야간에 다니다가 급하면 119를 불러야지. 왜 잠콜 타려고 그래요. 반면 위탁업체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분이 지속적으로 불안감 형성과 또 우리 일하는 직원에게 감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인격 모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아닌데 왜 하느냐 그 입에 너무나 수치감을 불러일으킨 말을 많이 하길래 장애인들은 콜택시 운영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고소장을 내밀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애인으로서 제 이동권을 보장받고 싶고 제가 직접 다니고 싶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게 고소가 됐다라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업체는 해마다 군산시로부터 4억 7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의 문제 제기에 고소로 대응한 일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10년 전부터 서해안에서 잡히기 시작한 오징어가 군산 근처 해상에서 어장이 형성돼서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40%가량이 올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잇따라 항구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군산에서 66km 떨어진 오청도 인근에서 조업한 어선들입니다.
어청도 부근에서 잡아냈어요. 7월 초순보다는 오징어 상태는 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미수도 좋아지고 오징어 굵기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배들이 접안을 마치자 오징어를 위판장으로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12척의 어선이 풀어놓은 오징어는 모두 2,400여 상자. 한 주 사이에 4배가량 늘었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은 5kg 한 상자에 3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올랐습니다. 서해로 유입되는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오징어가 더 많아지면 어획량도 덩달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쪽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8월 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온 변화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도 어군 형성이 많이 되어 위판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은 10여 년 전부터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다음 달까지 성어기가 이어집니다.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이던 오징어가 이제는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면서 어민들의 새로운 수익 어종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혹시 하트세이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위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하트세이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심장이 멈춘 남성. 소방대원이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사고가 난 곳이 소방서 앞이었고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소방대원이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빨리 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제공을 하면서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고 이제 맥박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을 하고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죠. 지난 4월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50대 남성도 수영 강사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19 신고를 하고 그 소방관님들 오시기 전까지 저희 직원 이제 안전요원이나 저나 강사 선생님들 같이 교대로 이제 응급처치를 하면서 전북의 하트세이버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11명이 선정되는 등 지난 6년간 642명의 하트세이버가 탄생했는데 이 가운데 100명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 중앙부를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하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심장지 사고 발생 시에 보통 5분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소생률이 급격하게 감소되므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작은 관심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오는 16일 아제르바이잔 스카우트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유치단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가 참가하고 정부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참가합니다. 국회에서는 이주영, 김성찬, 박경미, 김성태 의원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합류도 추진했지만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전북에서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은 국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든 당이라며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적인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서는 위기의 돌파력을 갖고 있는 자신이 적격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2시쯤 전주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 현장에서 A 의원과 50대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외국으로 떠난 해당 의원이 일주일 뒤 귀국하면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변에 공영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치명자산 주차장과 전주향교 앞 천변, 루인호텔 맞은편 등 한옥마을 주변 3곳에 공영 자전거 대여소를 두어 자전거 130여 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자연생태관과 덕진하천관리소, 덕진공원 등지에서 공영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중국 연변대학과 식품공학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연변대에 식품공학 분야 합작학과를 설립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회 합작 프로그램이 중국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에 따라 연변대에 설치되는 식품공학과에 내년 9월부터 교수진을 파견해서 수업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졸업생에게는 전북대 대학원에 입학 자격도 줄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하고 도심의 시속 50km 제한 지역과 이면도로의 시속 30km 제한 지역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도 확대해서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40%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에 장애인 전용 실내 수영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찬 재활 스포츠타운은 오늘 전주시 삼천동에 장애인 전용 실내 수영장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휠체어 입수 슬라이드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이 수영장은 앞으로 장애인 선수 육성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전주 등 1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완주가 37.3도, 전주가 35.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